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고 그런 이제 테크 기업들, 투자를 많이 요하는 테크 기업들의 이제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그런 테크 기업들의 시대는 좀 끝난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얘가 성장할 수 있는지 또는 얘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가치에 좀 더 저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치를 올리는데 좀 성공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가 네. 작년 3월부터 이제 계속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일본이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성공적으로 했다. 네, 그 배경에는 일본 역시 이제 장기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그 네. 재팬 디스카운트가 좀 심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여러 이제 기업 규제도 바뀌고 또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런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하면서 약간 환경이 조성됐고 그 환경을 트리거 시켜준 게 네. 일본 거래소에서 이런 가치가 전체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가치가 낮은 기업들에게 네. 개선 계획을 제출을 요구했고 어, 그다음에 그 개선 계획에 명시된 기간 플러스 1년 안에 이런 그 개선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네.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굉장히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어요. 네. 강력하네요. 그런 이제 강력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정책도 나오면서 네네. 이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일본도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최근 투자가 많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정부 네. 주도 처음에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일반 민간 기업들도 서서히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밸류업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 한 2월 초쯤에 정부에서 그 코리아 밸류업 프로젝트 뭐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배경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라고 했던 네. 거거든요. 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게 되면 한국 코스피가 뭐 P 기준에서는 뭐 사실 큰 차이 없어 보일 수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순자산으로 나눈 이제 PB 기준에서는 한국이 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가치와 북밸류와 네. 이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네. 대체로 이제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있는데 이게 그 지금 현재 돈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한국은 그렇게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사실 빵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딱 현재만 보고 예, 있네요. 딱 현재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했는데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를 어느 시점에 했나요? 이게 2월 초에 그게 처음으로 말이 나왔었고 2월 26일에 이게 좀 세부한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근데 좀 그 세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네. 뭐 상장 기업의 자율적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하고 ETF를 개발하겠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연기금 이제 특히 그 국민연금이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을 하고 이거를 좀 강화 좀 더 그 주주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연기금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이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냈는데 네. 시장 반응은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달하고 한 반쯤 지났는데 네. 벌써 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건가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월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막상 나온 거 보면은 되게 아쉬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런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고 네네. 사실 일본도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일본도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뭐 2010년대부터 계속 추진해왔는데 네네. 그때도 그 일본 그 내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그런 강력하게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장 그 참여자들이 반응을 한 거고, 음. 근데 한국 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정책이라든지 강제성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기대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밸류업 프로젝트를 한 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던 것 중에서도 네, 결국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 근데 거의 다 이제 기업 자율로 너무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로 맡기면 한국 그 기업들의 문제가 지배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주주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주주들인 소위 재벌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계층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들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거의 다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약에 자신의 사망이나 또는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증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 가치를 낮추는 게 그 대주주 그렇죠.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반면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맞아. 이런 이해관계 불일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서 네. 뭐 이런 그 기업이 매각을 한다든지 뭐 서로 인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상장 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그 산정돼서 그렇게 뭐 좀 기업 활동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민간 자율로만 맡기는 거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해결책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 나온 거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첫 발을 사실 내디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도 그 기업 내부에서도 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또 특히 그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아쉽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방향은 맞다. 네, 방향은 맞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게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네. 사실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지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체로 다 PBR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밸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좀 높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PBR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돼 있어요. 워낙 그 대규모의 그 기업 잉여 자금을 보유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BR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기업 뭐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다든지 또 뭐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밸류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일본의 제로금리부터 우리 K밸류까지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금리 상승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제 금리 상승을 하고 이제 꽤 오랜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치에 주목을 해서 그 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투자자들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치에 좀 더 주목을 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그 포트폴리오 수익성에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